사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933년 2월부터 상하이에는 윤봉길 의교 1주년을 맞이해 제2의 윤봉길 의교를 한인들이 기획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거기에다 작년 말 천진 일본 총영사관 폭파 사건의 한 사람인 원훈, 즉 원심창이 지금 상해에 잠복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윤봉길 거사 배우 인물인 김구를 쫓고 있던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서 야마다 가쿠베의 순사는 이 첩보를 접하자 즉각 자기가 데리고 있던 밀정을 부추겨 원심창을 접촉하도록 독려합니다. 원심창은 이때 우당 이혜영의 아들 이규창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역공작에 당해버린 12일간의 그날 상하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봅니다. 1933년 3월 17일 저녁 8시 30분이 되자 상하이 전화번호 85718 여관 상해공우 진요곤 앞으로 전화벨 소리가 울립니다. 긴장 속에 대기하고 있던 항일 독립운동 단체 흑색공포단 단원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은 전화를 받은 후 급히 방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 호출 전화는 함정이었습니다. 소위 6.3정 사건으로 알려진 이 거사는 한 밀정에 의해 철저히 실패로 돌아갑니다. 저희는 그동안 주요 언론에서 한 번도 밝혀지지 않는 이 거사의 전말을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살펴보시면서 과연 밀정이 누구일까 추론해 정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수사 기록은 3명의 독립투사들이 어이없게 체포된 직후 곧바로 작성된 전체 28페이지 분량입니다. 작성자는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경찰서 공작 담당관이자 최초로 정보를 탐지한 야마다 가쿠베의 순사입니다. 이날 사건은 그동안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이 실행한 소위 6.3정 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6.3정 사건이라는 기존의 명칭보다는 조금 길지만 아리오시 일본공사 암살 미수 사건으로 부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암살을 실행하는 팀들이 정작 6.3정에는 가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 6.3정 모임을 가공으로 흘렸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밀정에 의한 역공작 함정 수사였기 때문입니다. 야마다 순서가 밀정을 통해 원심창 접촉 공작을 시작한 지 2주째가 됐을 때인 3월 5일 2시 드디어 밀정은 대세계 뒤편 광저우 반점에서 원심창과 이규창을 만나는 데 성공합니다. 먼저 이날 밀정은 원심창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줍니다. 그 정보는 원심창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것이었는데 바로 아리오시 공사가 일본으로 귀국하기 전 한 요정에서 상하이 유지들과 송별전을 갖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장소와 시간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원심창은 한껏 고무됐던 모양입니다. 원심창도 여러가지 중요 정보를 밀정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자기가 작년 천진 총영사관 폭파에 가담했다는 것, 당시 사용된 자금이 푸젠성 천주 항일회에서 나왔다는 것, 그 돈의 일부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 당시 공범이었던 유기석이 지금 베이징에 잠복하고 있다는 것까지 밀정에게 모두 실토합니다. 이날 만남은 집 주소를 가르쳐달라는 밀정에게 18호 전차 종점 부근이라고만 알려주고 아리오시 공사의 차량 모양, 색깔, 차 번호를 조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만남을 끝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잠깐 의문이 듭니다. 첫 만남에서부터 이 정도의 정보를 교환할 정도라면 원심창, 이규창은 이 밀정과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가? 아니면 믿을만한 사람의 소개였는가? 내부 동지였는가? 또는 공작을 했던 상하이 일본 총영사관 공작팀에서 밀정의 신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록에 가공의 임무를 내세운 것인가? 하여튼 일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암살 준비팀에서 조금 서둔 감이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충실히 따라가 봅니다. 일주일 후 만나자 약속했지만 밀정은 바로 다음날 원심창으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원심창은 어제 얻은 정보로 즉각 동지들이 모였고 공사를 암살할 사람들이 결정됐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아직 비밀이지만 8명 지원자 중 2사람으로 결정됐고 그 사후 신문에 발표할 사진, 경력, 선언서를 지금 준비 중이니 완성되면 그것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리오시 공사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자기들은 공사 관저 부근에 집을 물색 중이며 지금은 월 45불을 주고 집을 하나 임대해 20명의 동지들이 합숙 중이라는 내용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확한 집 주소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리요시 공사의 출퇴근 시간, 이동 경로, 자주 가는 곳, 타고 다니는 자동차 속도 등등을 알려달라고 밀정에게 부탁합니다. 3일 후 3월 9일 야마다 순사의 지시대로 밀정이 이별의 의미로 술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암살 실행팀의 준비와 동정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원심창은 밀정의 그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여 내일 자기 집에서 마시자고 응낙합니다. 공작 담당관인 야마다 순사는 이때 비책으로 이번에는 아리요시 공사 송별의 장소를 흘려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미 암살 실행팀 모임의 집까지 공개했고 함께 이별의 술을 마시겠다고 마음을 열었으니 이제 이들을 육삼정으로 유인해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다음날 10일 술자리에 실행팀은 안 나타났습니다. 밀정은 실망했지만 지휘자격인 유자명의 동정과 거사 때까지 유자명이 이곳에 와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얻습니다. 이날 술자리에서 밀정은 드디어 송별의 장소가 육삼정이라고 알려줍니다. 이틀 후 12일 밀정의 자동차로 30분간 현장 답사를 마칩니다. 이 자리에서 원심창은 거사 베이스 캠프로 무창로 송광춘을 선택했으며 송광춘 주변의 연락 담당자 위치까지 설명해줍니다. 또 실행팀이 내일 최종 답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실행팀 2명의 사진을 전해줍니다. 암살 실행팀은 바빠집니다. 3월 13일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은 현장 답사를 다녀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날까지 모든 정보가 누설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월 14일 이번에는 그저께 밀정에게 준 사진의 당사자 이름을 확인해줍니다. 가장 중요한 실행팀 2사람이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것이죠. 야마다 순사는 이제 쐐기를 박을 때라고 생각하고 바로 날짜를 확정시켜줍니다. 3월 17일 금요일 육삼정 아리요시 공사 출석 연회. 그야말로 실행 시간만 없을 뿐이지 이제 장소와 날짜가 모두 결정된 통보였습니다. 이날이 14일이었으니 17일이라면 완벽히 준비할 틈도 주지 않는 날짜에다 실행팀에게는 조급함이 가중되는 정보였습니다. 이날 밀정과 원심창, 백정기, 이강훈 4사람은 회식을 합니다. 밀정도 이제 동지가 되어 거삿날 실행팀이 되어 연락책이 되기로 합니다. 다음 날인 3월 15일 야마다 순사는 마지막 비책을 밀정에게 줍니다. 최종 결정 모임 날에 밀정도 참가하고 거사 당일에는 실행팀이 눈치채지 못하게 빠져나와 도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월 16일 원심창의 집에서 밀정도 참가한 가운데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유자명을 포함 모든 관계자들이 모인 마지막 회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사 기록에는 그날 모인 사람 전체의 명단은 없습니다. 이날 내려진 구체적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리요시 공사 암살 실행 참가자는 백정기, 이강훈, 원심창, 야타베 무지, 밀정 이 5명으로 한다. 여기에서 야타베 무지는 오세민이라는 중국 이름도 갖고 있는 일본의 아나키스트로서 흑색 공포단의 모체인 항일 구국연맹 창립 때부터 함께 활동하던 동지로서 원심창 등과 늘 같이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2. 원심창, 야타베 무지 2명은 연락책으로 참가한다. 3. 백정기, 이강훈 2명은 폭탄 수류탄으로 아리요시 공사를 암살한다. 4. 밀정은 아리요시 공사가 육삼정으로 들어가는 시각, 움직임에 주의하여 공사가 돌아가는 시각을 보아 야타베에게 연락하고 야타베는 실행자인 백정기, 이강훈에게 급히 연락한다. 5. 백정기, 이강훈은 연락과 동시에 이를 실행한다. 그리고 3월 17일 거사 당일 오후 6시 밀정을 제외한 실행팀 4명은 프랑스 쪽의 101호 흥순방 상해공우 전화 85718번 19호실에 진요곤이라는 이름으로 숙박하고 아리요시 공사가 육삼정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밀정이 상해공우로 전화를 하면 실행팀은 송광춘으로 출발한다. 실행팀은 송광춘 근처에 오면 사포로 동본원사 전방 자동차에 잠복하고 있다가 연락이 있으면 송광춘 2층으로 간다. 이때 망을 보는 밀정과 야타베는 위치를 잡고 아리요시 공사가 송별회를 끝내고 돌아간다는 연락을 송광춘에 알리면 백정기, 이강훈은 출동한다. 이제 모든 것, 거사 실행팀의 시간, 공간, 지시, 행동은 완전히 체포를 하려는 일본 경찰의 공작에 장악되고 말았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함정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드디어 밀정은 8시 30분 상해공으로 전화를 겁니다. 아무것도 예상치 못한 아리요시 공사 암살팀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베이스캠프 송광춘으로 바삐 떠납니다. 일본 영사관 경찰, 공동조계 영국인, 중국인 경찰, 일본인 형사들이 겹겹이 숨어 체포를 준비하고 있는 함정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의지와 뜻은 충만했으나 너무나 어이없는 준비 때문에
흑색 공포단은 대실패를 맛봅니다. 허망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밀정은 누구일까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 밀정에 대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학계에서 말해지고 있는 여러가지 밀정에 대한 추론과 가설을 짚어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추적해 주시기 바랍니다.